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네, 영상 찍는 일 기준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네, 와! 여러분, 2025년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 속에서 그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뭘 준비해 봤냐면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딱 세 가지만 한번 뽑아볼까요? 머릿속으로. 그 세 가지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첫 번째로 뽑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떤 일이 큰 사고가 나면 우린 모두 다 그 주변 가족들을 막 걱정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돈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이것저것 투자도 해보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뭘 할 거냐면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부라고 해서 머리 싸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용,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이론들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 공부 첫 번째 시간. 건강한 가족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행복한 가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서 정서적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도 잘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요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건강가족이란 타이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폭력가족, 학대가족 이런 가족들은 저 가족은 왜 문제가 있지? 그래서 문제 있는 가족들 막 연구했는데 그렇게 연구해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족이. 그래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렇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들은 왜 행복하고 건강하지? 이렇게 연구를 시작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많은 연구 결과 중에 오늘 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요, 스티넷과 디프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무려 27개의 나라를 30년 동안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권, 문화와 나라와 인종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6가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상상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에는 감사와 애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해주는 것도, 옷을 사주는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통이 막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저기서 우리 집 아이가 막 웃고 떠들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웃게 되고요. 여기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도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전달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가족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고마워, 나도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나를 꼭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싫어 그러는 것 같아도 꼭 안아줘요.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4번의
필요하고 삶의 유지를 위해선 8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선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한테 부모가 있다는 거, 나한테 자녀가 있다는 거, 나한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생각보다 엄청 고마운 일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좋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을수록 그 가족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 웃음 버튼이 뭐가 있을까? 아, 이 얘기만 하면 막 자지러지고 웃고, 아, 이때 놀러 갔던 추억만 얘기하면 막 행복해지는 그런 웃음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많이 감사와 애정을 고백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한 가족, 성공하는 가족의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인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요인은 헌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별로 듣기 좋은 단어 아니죠? 헌신하는 거 좋아하세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게 헌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에서 나온 헌신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일할 게 산더미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일 처리하고 아니면 내일의 나에게 미루고 빨리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 주말이 있으면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우리 같이 가족들끼리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는 것. 즉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에너지 쓰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맛있게 요리를 했어. 근데 그 요리를 내 가족들이 다 맛있게 먹어줘. 그럼 어때요? 되게 행복하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쬐끄만 선물을 했어. 근데 그걸 보고 부모님이 굉장히 밝고 좋아하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 다 빼서 가족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죠? 그 헌신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조건 세 번째 가보죠. 바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가족들끼리 맨날 얼굴 보고 사는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뭐 좋고 칭찬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뭐 부모 입장에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혼내기도 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뭔가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가족이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솔직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대신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서요. 엄마들 아빠들 아시죠? 방학 때문에 그죠? 이러면 제정신이 아니시죠? 저도 보면서 제가 저희 딸 책상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딱 그러자마자 저희 딸이 또 과자를 잔뜩 먹고 나서 책상을 싹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책상 똑바로 치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치워놨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딱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책상이 깨끗했는데 이렇게 막 쓰레기가 있으니까 조금 어때? 불편하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치워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가 아니라 이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깔끔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칭찬하셔야 되고요. 물론 많이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물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거 덤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족은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실 지금 설명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각각 이 모든 6가지 요인들이 조금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중에 4번째도 아마 연결된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랑 언제 즐거운 시간 공유해 보셨어요? 그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도요. 그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또 만나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쟤는 맨날 나만 보며 비난하고 비판적인 얘기만 해. 그럼 내가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별로 잘 안 만나고 싶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들끼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가족들끼리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사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환경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데 소중한 것처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되게 귀하다라고 여기지 못해요. 저는 이게 가족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 에너지를 써서 이 시간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모 교육하면서 바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팁 하나를 드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뭐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행 갔다가 온 거를 그 다음에도 즐거웠던 경험을 계속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행은 한 번 갔지만 이 여행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좋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시간 있고 돈 있어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 없고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맛있게 끓여 먹는, 막 누가 빨리 먹나 내게볼까?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이렇게 해서 라면 먹게 해도 되고요. 요새 영화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거, 유튜브로 나오는 영화 같이 보면서 팝콘도 비싸잖아요. 편의점 가서 1,500원짜리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영화 보고. 즉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건 돈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라도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 시간을 우리가 끝나고 나서 재밌었다. 우리 영화 본 거 너무 재밌었다. 우리 집은 어쩌면 라면 먹는 것도 이렇게 행복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째 5번째로 갈까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5번째 요인이 뭐냐면 영적 안정감, 정신적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영적 안정감? 그게 뭐지? 종교적인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종교를 다 떠나서 우리 가족이 잘 될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공통성과 친밀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가지 않은 날은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정신없던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믿음과 신념이 그들을 좀 당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안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라는 거,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나누는 것은 우리 가족의 건강성과 행복을 굉장히 높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가볼까요? 6번째는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 전에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다. 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내담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가족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교육하고 상담하지만 저 역시 가족의 문제와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가족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 갈등이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이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서로 복돋아 주면서 그래, 우리 힘들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물리적인 자원, 정서적인 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것, 즉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여기 표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놓고요. 그럴 테니까 한번 가서 우리 가족은 이 6가지 영역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애정은 1부터 10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요. 1은 제일 적은 거, 10은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감사와 애정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3이야.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조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비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 가족이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본인만 하지 마세요. 본인의 가족들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딱 그 결과를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딱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느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왜 다른지, 우리 집은 되게 서로서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족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가족은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6가지 말씀드린 것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와 애정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게 되고, 즐거운 시간을 막 공유하다 보면 내가 이 시간이 더 좋으니까 나의 것을 아껴서 가족한테 더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 내 강화가 되고 응집력이 막 높아지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서 애써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가족은 작은 변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가족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좋다고,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자? 이렇게 계획도 세우면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편해야 여러분의 삶도 많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 한마루 관계연구소와 한마루 관계연구소가 여러분을 함께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영상 마무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다 아시죠? 시작! 관계 중심!